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플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 7인승 차량이에요. 7인승 차량인데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이틀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작업한 부분으로는 진짜 많이 좀 작업을 진행했어요. 우선은 무시동 히터 부분 진행했습니다. 우선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 콘솔, 요 콘솔로 진행을 하고, 이 콘솔에는 지금 틀어놨어요. 근데 바람이 표현이 안 되니까 이렇게 휴지를 해서 바람 나오는 거를 좀 표현을 해봤는데, 지금 작동되고 있고 테스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송풍구 보이시나? 송풍구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 히터가 매립되어 있고, 이 송풍구는 상하 플랩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상하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회전도 돼요. 그래서 완벽한 바닥으로 바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가능하고 위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송풍구를 통해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좀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고, 히터도 작동이 되고, 요 히터 같은 경우는 에바스페커 B2L 모델이라고 해서 가솔린 모델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솔린 차량이라서 가솔린 모델로 장착을 진행을 했고, 요 센터 콘솔에 매립하는 작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지금 히터 잘 나오고 있고, 히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있어요. 이 측면에서 지금 작동 중인데, 이 링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 액정은 지금 작동 중일 때 좀 놔두시면 꺼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작동 중일 때는 빨간색 링으로 이렇게 히터 작동 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터도 지금 매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작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었고요. 그리고 무시동 창문 버튼이에요. 무시동 창문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쪽 측면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무시동 창문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현재로서는 지금 창문을 버튼을 이렇게 눌러도 창문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사용하시고자 할 때 뒤에서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면 이 창문을 내리고 올리고 하실 수 있고, 이쪽에 있다고 해서 지금 요 가까운 쪽 창문만 되는 건 아니고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 측면이나 앞쪽,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모든 게 다 제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꺼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에 같이 하나 묶여 있는 게 무시동 썬루프예요. 지금 고객님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달려 있어요. 썬루프가 적용된 모델인데, 이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시동이 꺼지면 작동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무시동으로 시동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전히 시동이 꺼져 있죠. 그래서 시동 꺼진 상태에서도 이 버튼을 눌러서 후석에서 이렇게 썬루프를 작동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창문면을 열기보다는 이제 천정에 있기 때문에, 천정에 있는 공기 환기나 뭐 이렇게 이제 위쪽을 보실 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썬루프도 지금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옆쪽에서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 있기 때문에 작동 중일 때만, 사용하실 때만 이렇게 켜주시고, 이 버튼은 항상 꺼져 있는 버튼이에요. 사용을 안 하는데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전력이 조금씩 새어나가요. 그래서 그 새는 전력이 아무리 미세하지만 시간이 오래되면 큰 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놨고, 지금 뒤쪽 같은 경우에는 실내 트렁크 버튼 그리고 식빵등 버튼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버튼은 식빵등 버튼인데, 식빵등 버튼은 요 뒤에가 이렇게 이제 트렁크 라인으로 LED를 좀 껴놔서 이제 식빵 모양이라고 해서 식빵등이라 해요. 이렇게 LED 라인이 테두리로 쭉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을 식빵등이라고 하는데, 식빵 모양이어서 식빵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 하나 또 있어요, 그 옆에. 그래서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에요.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인데, 트렁크를 이렇게 해서 눌러서 닫으면 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있다 보면은 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순 없고, 식빵등도 실내 조명으로 이렇게 어두운데 조명으로 활용도 돼요. 그래서 이 식빵등 버튼하고 트렁크, 실내 트렁크 버튼이 있어요. 실내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열리고 닫히지만, 닫힐 때도 혹시나 멈추고 싶으면 한 번 더 누르시면 이제 멈춰요. 그래서 열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열고, 다시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그리고 닫고 싶으면 닫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열고 싶으면 조금 한 다음에 멈춰도 되시고요, 다시 닫으셔도 되고 열어도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내에서 버튼으로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을 좀 진행을 해놨고, 지금 현재 바닥에는 방수엠 보장판 깔아놨어요. 방수엠 보장판 깔아놨는데, 이 장판 내구성 아주 좋고, 저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내구성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내구성도 좋은데, 이 방수장판은 지금 2열에만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1열 앞쪽부터 해가지고 지금 2열은 평탄화 진행했어요. 평탄화 해가지고 연장 레일로 해서 앞에까지 시트가 이동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의 시트는 앞쪽으로 최대한 이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오른쪽 시트는 앞쪽으로 최대한 이동을 해놓고 왼쪽 시트는 뒤쪽으로 최대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지금 방수장판 깔고 그리고 트렁크 속까지 모두 다 진행했어요. 그래서 실내는 이제 보이는 부분이 원래 이제 직물 매트로 되어 있어서 뭐를 흘리거나 청소를 할 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근데 이 장판 같은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걸레질 같은 거라든가 에어를 불고 아니면 청소기로 청소를 해도 굉장히 좀 쉽게 청소를 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매트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는 거고, 지금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전원으로 지금 변경을 해놨어요. 원래 차량이 이제 시동을 끄고 있으면 일정 시간만 되고선 실내등이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거는 상시로 해놨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2열의 센터등이고, 이쪽에 보면 썬루프 모델은 요 옆에 양쪽 측면에 있어요. 근데 이 LED조차도 지금 뒤에 파워뱅크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끊겼을 때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눌러서 사용하는 거는 무시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내 상시등 만들어 놨고요. 이제 왼쪽으로는 저희가 뭐 이제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요 안에 매립을 한 게 인산철 배터리 280A랑 뒤쪽 같은 경우는 280A,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A, 그리고 인버터 2000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인버터 2000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요 위쪽에는 280짜리 패키지 모델로 고객님이 좀 선택을 해주셨고, 지금 이쪽에는 인버터 전원,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12V를 220V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제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220V가 사용이 가능해요. 이쪽에 220V 콘센트 있는데 콘센트 사용 가능하시고, 저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은 원래 220V 콘센트는 없었어요. 근데 저 앞쪽에 220V 콘센트를 중앙에 만들어 드렸어요. 등급이 조금 낮은 등급으로 이제 출고를 하셨는데, 저 안에 이제 옵션이 빠진 등급으로 출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를 지금 220V로 만들어 주셔서 요 뒤쪽과 앞쪽을 뒤에서 키시면 모두 다 콘센트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가 콘센트 하나여도 멀티탭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요 하나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하나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뒤쪽에 220V 콘센트 있고요. 뒤에 패널에는 이제 시거 포트랑 USB 포트 있어요. 그래서 이 시거 포트랑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포트 있고, 요 안에 매립된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력이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충전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상기에 달아놔요. 이 적상기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배터리가 전기를 사용을 할 때, 충전을 할 때 정보를 다 보여줘요. 수치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지금 몇 프로가 남았고, 용량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사용은 지금 몇 볼트가 되고, 그리고 몇 암페어를 사용하고 있고, 몇 와트가 사용하고 있고, 충전하고 있고, 요런 게 이쪽에서 표현이 돼요. 조그마한 창인데, 요 조그마한 창에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작업이 되어 있어요. 작업이 되어 있고, 지금 바이패스 버튼이라고 이쪽에 옆에 하나 버튼이 있어요. 원래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안 하시면 저희가 안 달아요. 근데 앞쪽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하셔가지고, 고객님은 380A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380 패키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80A가 뒤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100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쪽에서 사용 중이실 때 전기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뒤에가 이제 10%밖에 안 남았다. 근데 조금 더 사용을 해야 될 상황이고, 조금 더 약간의 좀 더 전기가 필요할 때 이제 요 바이패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앞에 있는 전기를 뒤쪽으로 끌고 와요. 앞에 있는 전기를 뒤쪽으로 끌고 와서 뒤쪽이 이제 충전 상태로 변할 거예요. 이 충전은 적상기가 보일 때, 이 적상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 중일 때는 이렇게 깜빡거려요.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래서 깜빡거리면서 보여질 때는 지금 충전 중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패스 버튼을 끄면은 이게 켜져 있어요.
전멸등이 아니고 이렇게 켜져 있어요. 상시등으로 켜져 있는데 이렇게 켜져 있으면 사용 중이라는 거예요. 사용 중이고, 아예 이 백라이트 자체가 초록색이 완전 없어지면은 전력을 1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이제 전력 사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시거 포트 2개랑 USB 포트랑 뭐 220V 콘센트가 왼쪽에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기 패널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시거 포트 하나 있어요. 이 시거 포트는 원래 차를 시동 걸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파워뱅크로 만들어 파워뱅크 쪽에 연결을 해놔서 이렇게 상시 전원으로 시동 없이도 언제든지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뒤쪽 중앙에 여기 만들었던 이 콘센트 부분하고, 이 콘센트는 원래 없었어요. 옵션이 조금 낮은 부분이어서 이거 없었는데 만들어 드렸어요, 순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중간에 이 USB도 지금 시동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작동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뒤에 220V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220V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커피포트 한번 테스트를 했을 텐데, 저희 쪽에서 항상 테스트하는 커피포트예요. 그래서 1650W 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원을 켜도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는 요 인버터 전원을 눌러 줘야지만 요 인버터의 이제 전력이 12V가 이제 사용을 하고 220V로 변환해서 지금 커피포트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포트 작동하고, 지금 한번 물을 끓여놨던 거라 금방 끓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금방 끓일 거고, 다 한 것 같아요. 요런 정도인데, 앞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 물 끓을 동안에 한번 인산철 시동 배터리 앞쪽에 한번 가볼게요.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 GSP 배터리 인산철 4세대 배터리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배선으로 모두 처리를 했고, 익스펜더 튜브, 요렇게 망사 튜브라고 하죠. 망사 튜브고, 단자는 다 유압 압착 단자로 진행을 하고, 휴즈 달아서 주행 충전 라인 뒤쪽까지 연결을 다 했습니다. 뭐 보이는 곳만 이렇게 튜브 작업 안 합니다. 저 전체적으로 다 튜브 작업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어디든지 열어봐도, 누가 열어봐도 좀 잘해놨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놨어요. 지금 한 부분들이 모두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은 별도로 차박 매트 주문했어요. 7인승 전용이에요. 7인승 전용 차박 매트인데, 이 차박 매트는 한번 깔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깔아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커피포트 다 끌고 있고요. 무시동 히터 지금 현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 중에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내 파워뱅크나 이런 전기장치들을 다 올려놓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가면 전기를 차에서 이렇게 켜서 사용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차 시트를 밀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후석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는 평소 차량대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여행 가서는 여행용으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차박 매트는 한번 깔아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박 매트 깔기 전인데, 양쪽 시트 2개를 앞으로 다 밀었어요. 2열 시트를 다 밀면 저 시트 끝에부터 지금 요 끝까지 오시면은 198, 9, 8 19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98 정도 지금 돼요. 그래서 198 정도 되는 길이가 지금 저쪽에서 여기까지 나오니까 198 정도면은 웬만한 성인 남자들 다 누울 수 있죠. 그리고 이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 시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이 앞에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각도가 져요, 아래로.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쪽은 한쪽은 받쳐놨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코일 매트 요 쪼가리 갖다가 저희가 받치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일 매트 쪼가리를 이렇게 저희가 매트를 할 때 받쳐드려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해가지고 매트 한번 깔아볼게요. 차박 매트 한번 깔아볼게요. 차박 매트 한번 깔아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차박 매트 오른쪽에 하나 깔았어요. 왼쪽에도 또 하나 깔면 이런 모습이 돼요. 근데 여기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높은데 이 두께가 좀 틀려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뒤에 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아요. 그래서 뒤에 매트는 시트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뒷 매트는 조금 얇고, 여기 이제 이 앞쪽부터는 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좀 맞춰드리는 건데, 하나 더 깔아볼게요. 자, 여기 나머지 매트 하나 더 있어요. 이 매트 하나 더 깔아볼게요. 매트를 안에다 하나 더 깔아볼 건데, 제가 한 손으로 해가지고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이만큼 남은 거거든요. 저 뒤쪽은 이제 다 깔고,
그래서 이 옆쪽도 한번 깔아볼게요. 자, 옆쪽까지 깔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깔게 되면 뭐 빠르죠. 뭐 5분이면은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차박 매트를 깔아서 이쪽 아까 굴곡 있는 면을 이 앞쪽 거랑 최대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 매트 하나 쪼가리 잘라서 넣으니까 딱 맞기 때문에 별도의 뭐 합판이나 이런 거 딱딱한 거를 안 해도 이렇게 코일 매트를 깔아두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길이 또한 어차피 똑같은 거고, 매트는 180cm 정도, 180cm 정도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매트를 깔아서 사용하시면 공간이 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 차량이고, 고객님은 데일리카로 또 써야 되고, 출퇴근용, 뭐 여행용, 장보기용,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짐을 최소화하고 모든 부분은 다 매립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